동네에 도둑질이나 하면서 잡동산이나 털고 다니는 바이와 파우더는 필트 오브 펜트하우스를 털게 되는데 발명가인가 봐. 우연히 파우더는 신기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는 브레컨 수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브레컨 수정을 챙기고 도망치는 파우더. 하지만 그중 수정 하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수정의 어마무시한 폭발로 인해 바이 일당은 근처에 있던 집행자들에게 발각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집행자들을 피해 지하 하수구로 도망친 바이 일당. 본인들의 아지트로 돌아오지만 다른 패거리들이 바이 일당이 털어온 물건들을 노리게 되고 바이는 파우더에게 털어온 보물들을 맡긴 채 패거리들을 정리하지만 패거리들 중 한 명이 파우더를 쫓아가자 겁이 난 파우더는 도망치다 훔친 물건들을 강에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밴더 아저씨는 이거 몰라야 돼. 지하도시의 리더 벤더는 필트오버에서 벌어진 사건이 심각해지자 바이에게 일이 조용해질 때까지 사리고 있으라 말하며 필트오버 펜트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누가 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준 사람은 바로 에코. 어떤 사람이어서 벤더가 가져다 준 물건을 몽땅 사갔다는데 그 집을 미행해보니 필트 오브 펜트하우스였다는 것. 지금 윗동네에서 벼르고 있어.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네. 필트오버에서 벤더에게 이번 사건의 범인을 밝히려고 찾아오지만 내 사람들을 넘겨줄 순 없어요. 벤더는 바이를 넘길 수 없어 밝히지 않고 생각이 바뀐다면 이걸로 연락하게. 오늘 밤까지 밝히지 않으면 집행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찾은 거야. 주머니에 넣어왔어. 파우더는 바이에게 필트 오브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브레컨 수정을 보여주고 벤더에게 말하자는 파우더의 말에 바이는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말합니다. 한편 바이 일당을 공격한 다른 패거리들의 우두머리 실코. 실험을 통해 어떤 약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약물을 쥐에게 먹이자 고양이를 박살내버리는 폭력성을 보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제이스. 자신이 아케인이라 불리는 브레컨 수정을 연구하던 중이었고 이를 바이 일당이 가정한 것인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이스는 불화가 상태였던 것을 연구한 제목으로 잡혀가고 하이머딩거에게 그 연구를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는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아. 의회에서 실수를 인정하게. 그럼 아마도 별일 없이 끝날 거야. 전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이스를 후원해 오던 케이틀린 가문과 하이머딩거가 제이스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다는 제이스의 발언에 추방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하이머딩거는 추방을 막고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넨 몰라. 제이스를 아카데미에서 퇴학 조치시킵니다. 내 가족조차 날 돕지 않으니 다른 누군가를 찾아보겠어요. 자신의 연구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누군가 믿어줄 사람을 찾으러 떠나는 제이스. 내일 아침이 되면 제이스의 연구는 전부 파괴될 걸세. 하이머딩거가 제이스의 연구를 파기시키려고 하지만 그 연구가 궁금했던 빅토르는 제이스의 연구 기록을 훔치게 됩니다. 사건이 무마될 때까지 조용히 있으려던 바이 일당을 필트오버 집행자들이 습격하게 되고 에코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치게 됩니다. 레인즈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군. 어린애 4명을 찾고 있을 텐데. 바이 일당이 놓친 마커스를 불러들인 실코. 또 무슨 일을 계획하려고. 긴장할 필요 없어. 잡았다고 하게 될 테니까. 자신의 부하에게 연구했던 약물을 먹이는 실코. 부하는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집행자들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지하세계로 들이닥친 마커스. 벤더는 미리 바이 일당에게 신호를 보내 숨게 하고 마커스는 허탕을 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방해한 건가요?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제이스를 찾아온
빅토르. 이젠 끝났죠. 아무도 날 안 믿으리. 지하 도시 출신의 절름발이를 필드 오버에 도착한 순간부터 난 이방인이었죠. 내가 당신 연구를 마치도록 도와줄게요. 지하도시 출신이었던 저른바리 빅토르는 제이스의 연구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합니다. 당신 이름도 모르네요. 빅토르예요. 제이스와 빅토르는 연구의 안전장치를 찾아내고 하이머딩거 연구실에 있는 브레컨 수정을 훔치러 갔다가 레를 만나게 되고 연구를 위해 초반까지 각오하다니 신념이 굉장하군요. 난 가치 있는 모험엔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잘 압니다. 렐은 제이스와 빅토르를 믿고 하루의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끝끝내 실험에 성공한 제이스와 빅토르. 수정의 막대한 힘을 보고 안전장치까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에서 연구 중인 것을 알게 된 하이머딩거는 집행자들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이걸 해냈군. 거기서 제이스와 빅토르의 연구 성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이는 모두를 위해 자수를 결심하고 집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일을 하게 된 벤더가 대신 잡혀가려고 합니다. 그때 실코가 만든 괴물이 집행자를 습격하게 되고 벤조를 죽이고 벤더를 데려가게 됩니다. 벤더와 옛 친구였던 실코, 지하도시를 자온이라는 나라로 통합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 결국 평화를 선택한 벤더가 실코를 배신하게 되고 배신당한 실코는 필드오버에게 복수하기 위해 괴물이 되는 약물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 약물을 벤더에게 주입하려는 실코. 그럼 벤더를 구하기 위해 바이 일당은 파우더를 제외하고 실코의 주둔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넌 여기 남아, 파우더. 자신만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울음을 보이던 파우더는 브레컨 수정의 능력을 떠올리게 되고 바이를 도와주러 떠납니다. 도울 수 있어. 벤더를 구하러 온 바이를 기다리고 있던 실코. 역시나 바이는 주먹이죠. 바이가 다리에서 실코의 무리들을 막는 동안 벤더가 풀려나고 바이를 쓰러뜨리지 못하자 또다시 약물을 주입한 괴물을 사용하려는 실코. 바이가 위험에 처한 상황. 파우더는 브레컨 수정을 태엽 인형에 담아 괴물에게 보내는데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실코의 아지트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브레컨 수정.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이 일당은 바이를 빼고선 모두 죽게 되고 바이를 지키려고 벤더가 괴물에게 맞서 싸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뒤에서 실코에게 공격당해 떨어지지만 주위에 있던 약물을 먹고 괴물로 변해 바이를 구하는 벤더. 결국 바이를 구하고 벤더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언니, 성공했어. 내 원숭이 폭탄이 드디어 작동했어. 네가 이랬어? 난 그냥 언니를 구하려고. 나 그냥 넣으려고.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는 파우더의 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바이. 잠시 멀리 떨어져 동생을 때린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 실코가 파우더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 하지만 마커스의 저지로 기절하게 되고 필드 오버로 끌려가게 됩니다. 날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언니가 아니야. 파우더는 바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실코에게 안겨 우는데 실코는 그런 파우더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이 떠올라 파우더를 자신의 편으로 거두게 됩니다. 괜찮아. 보여주면 돼.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한편 마법공학 연구에 성공하며 하이머딩거에게 인정받아 필드오버에 총명받는 과학자가 된 제이스. 제이스의 연구 결과로 많은 곳에서 학자들이 필드오버로 넘어오게 되었고 제이스는 그 공을 인정받아 대중들 앞에서 연설까지 맡게 됩니다. 한편 실코가 벤더를 쓰러뜨리고 만든 지하세계 좌우 젠장 저만한 것들! 모험을 전부 해치운다. 뭐야, 신호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군.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래층도 찾아봐. 안녕. 바위를 닮은 저마다를 보고 흥분하여 수송선에서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실수로 계획이 몇 주 지연됐어. 오늘 일은 세비카가 정리할 거야. 세비카요? 덩치만 크지 토치를 실오라게 하나 못 태울걸요? 실코는 세비카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다음 시기를 계획합니다. 세비카한테 정리를 맡겨? 세비카 따윈 그냥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징크스는 뒤처리를 세비카에게 맡긴다는 실코의 말에 필드오버 진보에나 축제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려고 계획합니다. 실코한테 보여줄 거야. 제이스는 하이머딩거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뭘 준비했나? 마법공학 원석이요. 수정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마법공학의 미래를요. 브레컨 수정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제이스는 막강한 힘을 지닌 아틀라스 건틀릿과 레이저를 발사하는 마법 직개발을 개발해냅니다. 추후 아틀라스 건틀릿은 바이가 착용하게 될 것이고 마법 직개발은 빅토르의 무기가 되겠죠. 하지만 하이머딩거는 그 위대한 발명품을 보고 위험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제이스를 저지합니다. 제이스는 멜에게 하이머딩거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번 연설에서 발표하지 말라고 전하는데 멜은 그런 제이스에게 모두가 진보의 날 연설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연설에서 연구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올해는 새로운 걸 준비해봤습니다. 이 발명품을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말이죠. 하지만 제이스는 하이머딩거의 눈치를 봤는지 끝끝내 발명품을 연설에서 공개하지 않게 됐고 멜은 실망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소방대를 부르세요. 나가요. 당장.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도 가져왔죠. 한편 야근 근무 중이던 케이틀린은 징크스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날 밤 원석과 연구 자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의회에선 수정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필드오버의 안전이 위험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이스는 마법공학 정거장을 당분간 운영 중지하자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제이스의 발언에 멜은 한술 더 떠 마법공학을 연구한 제이스를 의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하고 그 제안은 통과하게 됩니다. 케이틀린은 비행선 사건과 광장 사건에 나타난 표식을 보고 같은 범행의 소행으로 알고 비행선 사건 때 잡힌 실코의 부하를 치조하러 교도소로 향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왜죠? 하지만 교도소에선 이미 실코의 부하를 두들겨 팬 사람이 있었는데 만날 수 있... 누가 공격했죠? 바로 바이. 넌 누구지? 그렇게 케이틀린과 바이가 만나게 됩니다. 케이틀린은 바이에게 징크스가 남긴 표식을 보여주게 되고 그 표식의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바이를 자신의 수사를 위해 의원이 된 제이스의 힘을 이용해 석방시켜줍니다. 의원이 된 제이스는 비행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되고 실코와 거래 후 보안관이 된 마커스는 이번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제이스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던 빅토르는 더 마법공학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멜은 제이스에게 연구 성과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층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정거장은 시작에 불과하죠. 마법공학 연구 사업에 파트너를 모집하는 중이에요. 제이스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 마법공학 지지 세력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제이스를 지지하던 멜은 뭐죠? 새로운 실세를 차지하려고 했던 건지 둘이 갑자기 로맨스 뜨밤. 그 와중에 빅토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연구에 매진합니다. 결국 빅토르는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게 되는데요. 뜻밖의 피가 안 풀리던 마법공학에 연구를 풀게 만들어주는 키인 듯 보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제이스와 빅토르. 제이스는 처음에 모토를 잊어버리고 성공에 취해 있는 반면 빅토르는 끝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 쓰러지게 되는데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빅토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빅토르가 어렸을 때 가스를 마셔 병에 걸렸고 마법공학을 연구하던 목적 중 가장 최우선은 빅토르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멜에게 말하는 제이스. 자신의 연구를 알아봐준 빅토르지만 지금으로선 자신이 빅토르를 도와줄 길이 없다며 슬퍼합니다. 빅토르는 마공학핵에서 변이의 방법을 찾아내 제이스에게 보여주지만 아직 변이의 과정이 완벽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두 사람은 하이머딩거에게 자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룬 매트릭스죠. 그리하여 마공학핵, 진화하는 마법공학을 하이머딩거에게 보여주는 빅토르와 제이스. 저런 건 없애버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건 내가 없애고 말 거야. 하지만 하이머딩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던 하이머딩거는 마공학핵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이스는 절대 마공학핵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며 의회에서도 하이머딩거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의회에서 마공학핵을 없애자고 하는 하이머딩거. 이제 그만 우리 도시의 건립자에게 걸맞는 은퇴를 선사할 때입니다. 제이스, 이러지 말게.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필트오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저지하는 하이머딩거를 은퇴시키자는 제이스의 안건. 그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됩니다. 제이스에게서 훔쳐온 브레컨 수정의 힘을 보고 옛 생각이나 과거 자신의 아지트를 찾은 징크스. 자신이 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바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징크스인데요. 그런 징크스에게 옛 과거 자신과 벤더의 스토리를 말해주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실코. 덕분에 징크스는 바위를 잊고 다시 마법공학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바위와 함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자원으로 향한 케이틀린. 바이는 자운에서 세비카를 만나게 되고 어디에 가둔 거야? 가두다니. 징크스 말이야? 실코 밑에서 일해. 딸이나 다름없지. 내 안부는 전해줄게. 세비카에게 징크스가 살아있고 실코의 딸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이와 싸우다 케이틀린에게 총을 맞고 도망쳐온 세비카는 실코에게 죽은 줄 알았던 바이가 살아있다고 전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실코는 바이를 잡으려고 모든 인원을 총동원합니다. 자신만 빼고 누군가를 잡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징크스는 세비카를 잡아 취조를 하고 세비카는 바이가 살아있다며 징크스를 자극하게 됩니다. 벤더의 수제자군. 바이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만든 약물을 마시고 힘이 세진 바이를 놓쳐버린 실코. 징크스는 실코가 자신에게 바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바이를 부르기 위해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 신호탄을 보고 찾아온 바이. 언니, 파우더. 그렇게 두 자매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쟤 누구야? 그러는 넌 네 동생이 징크스였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속임수 아니야? 날 속이려는 거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행자 케이틀린의 등장으로 민감해진 징크스. 징크스는 브레컨 수정 때문에 집행자와 같이 자신에게 왔다고 오해를 하고 케이틀린 또한 사건의 범인이 바이의 동생이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때 저마달이 나타나고 바이와 징크스는 서로 등을 맞대서 열심히 싸워보지만 브레컨 수정을 뺏기게 되고 바이 또한 잡혀가게 됩니다.
죽었다더니 쌩쌩하네. 에코? 저마단의 리더였던 에코. 보고 싶었어, 꼬맹아. 에코는 바이를 저마단 주둔지로 데려갑니다. 심화를 이용해 자운을 장악한 실코와 달리 다른 세력을 만들어간 에코는 징크스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지만 파우더는 이제 없어. 징크스만 남았지. 아직 파우더가 남아있어. 내가 불러올 거야. 바이는 아직 징크스 안에 파우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인 널 믿어보라고 하던데 내가 윗동네까지 데려가 주지. 바이는 에코에게 케이틀린을 믿어보라고 말하고 케이틀린은 에코에게 수정을 제이스에게 가져다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친구가 시의원이야. 내가 이 원석을 전달할게. 조건이 있어. 이건 내가 전달한다. 이야기를 들은 에코는 케이틀린에게 자신이 필트오버로 가져가 제이스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바이와 케이틀린, 에코는 필트오버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편 빅토르는 제이스를 떠나 신지들을 찾아가 마법공학의 해결책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제안으로 심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빅토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이 길을 택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거야. 제이스는 이해할 거예요. 내 스승이던 분을 내가 배신했어. 제이스는 하이머딩거를 의회에서 내보낸 죄책감에 시달린 채 연구에 몰두하지만 우리도 반격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멜은 자운에서의 공격을 대비하여 마법공학 무기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저마단과 전투 후 바이를 잃어버린 징크스는 잠적해버립니다. 실코는 징크스의 습격으로 인해 필트오버와의 무역이 끊겨버리고 화국 남작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해결책은 징크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크스는 실코를 찾아와 바이가 돌아왔음을 숨긴 실코를 치조하지만 죽었다던 누가 살아있네요. 난 몰랐어. 마커스가 그 애를 교도소에 넣은 것도 그래도 돌아왔단 건 아셨을 텐데. 거짓말쟁이. 널 지키려고 그랬어. 그들이 찾고 있는 건 그 소정이라고. 네가 아니라. 실코는 바이가 징크스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케인을 찾으러 온 것이라며 징크스를 설득합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빅토르는 결국 신지드에게 받아온 심화를 자신의 다리에 주입하고 마법공학에 자신의 피를 뿌립니다. 결국 저른 발이 신세를 끝낸 빅토르. 자신의 발이 낫는 것을 확인한 빅토르는 팔에도 심화를 주입하려고 하지만 심화가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서 마법공학 핵에 피를 뿌리고 더 깊은 공생관계가 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조수인 스카이가 희생당하게 되어 마공학 핵을 부수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부수지 못합니다. 동생만 두고 못 떠나. 부탁인데 죽지는 마. 장담은 못해. 필트오버로 향하는 다리 위에서 징크스만 두고 못 간다는 바이는 다시 자운으로 향하게 되고 다리를 건너간 케이틀린과 에코를 막아선 마커스는 아케인을 보고 에코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거짓말쟁이. 분노한 징크스는 폭발을 일으키고 아케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이와 케이틀린을 보고 총을 난사하는 징크스. 그 둘의 사이로 총을 맞고 쓰러졌던 에코가 나타나 징크스에게 아케인 수정을 빼앗아 케이틀린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누구야? 그렇게 둘의 싸움은 시작되고 징크스의 사격 패턴을 알고 있던 에코는 징크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예정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고민하던 찰나 징크스가 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실코는 폭발에 큰 상처를 입은 징크스를 데려가고 바이는 또다시 징크스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코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징크스를 신지드에게 데려가 치료를 부탁합니다. 신지드는 실코를 수면제로 잠재우고 부상당한 징크스를 고문에 가까운 수술로 살려냅니다. 아니야! 실코가 징크스를 구하러 간 사이 화국 남작은 세비카에게 실코를 배신하자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케이틀린은 엄마인 키라몬에게 자원에서 본 광경을 의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키라몬은 의회에서 밝힐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한편 의회에서 은퇴하고 지하도시로 온 하이머딩거는 다리 밑에서 에코를 만나게 되고 하이머딩거를 저마담 본부로 데려갑니다. 제이스가 폭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던 찰나에 안배사가 필드 오버에 방문하게 됩니다. 멜의 어머니 안배사는 전쟁을 좋아하는 녹사스 사람이 아니랄까봐 자운의 위험성을 제이스에게 각인시켜줍니다. 난 당신 성공을 빌어요, 제이스.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그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해요. 의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한 바이와 케이틀린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이스와 달리 평화주의자들인 다른 의원들은 실코와 협상을 해보자 제안하고 다들 아직도 모르겠어요? 실코는 당신들의 모든 걸 증오하고 있어요. 바이는 이 답답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의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윗동네와 아랫동네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아. 의회의 결과를 보고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한 바이는 케이틀린을 떠나게 됩니다. 바이는 의회에서 조금이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제이스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틀라스 건틀릿을 본 바이는 제이스에게 심어 생산 공장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해볼 거야, 미남 의원님? 바이의 제안대로 심어 생산 공장 공격에 나선 제이스. 심어 공장에서 심어로 가동되는 골렘들의 공격을 아틀라스 건틀릿과 머큐리 해머로 막아내지만 실수로 어린 인부를 써버리게 됩니다. 결국 무력의 결과는 죄 없는 시민들의 희생이라는 걸 알게 된 제이스는 바이와 결별을 선택합니다. 스카이의 죽음을 보고 난 후 마공의킥의 위험성을 느낀 빅토르는 심어 공장에서 돌아온 제이스에게 마공학 핵을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세비카는 화공 남작들을 데려와 실코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실코를 죽이려던 세비카. 하지만 실코는 죽음을 직감했는지 한마디 하죠. 죽음이라면 딱히 겁나지 않아. 난 의리를 믿는다. 실코의 말을 들은 세비카는 화공 남작을 죽이며 다시 실코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제이스는 실코를 만나 협상을 제시하고 실코가 제이스에게 자원의 자주권을 얻어달라 제안하자 제이스는 징크스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의회에서 자신이 자원의 자주권을 협상 제안했다고 발언한 제이스의 말에 의회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난리가 납니다. 한편 홀로 세비카를 찾아온 바이. 세비카를 아틀라스 건틀릿으로 이기는 듯 보였지만 이내 쓰러져 버리는 바이. 세비카의 마지막 공격 앞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되어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나온 징크스에 의해 쓰러지게 되는 바이. 눈을 뜬 바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실코가 묶여 있었습니다. 징크스는 그 장소에 한 사람이 더 있다며 케이틀린을 데려옵니다. 케이틀린을 파우더라 쓰여있는 자리에 앉히고 바이가 케이틀린을 쏴 죽이면 파우더가 돌아올 수 있다며 케이틀린을 쏘라 말하지만 저 엘 보내버리면 파우더가 돌아올 거야. 난 못해. 바이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자 징크스가 직접 쏘려고 합니다. 바이가 먼 곳으로 떠나자고 하자 실코가 반발해 웅얼거리고 저 애는 징크스야. 네가 그때 그 어린 소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걸 배신할 거야. 않겠지. 다시는. 깨진 유리잔을 이용해 풀려난 케이틀린이 기관총을 징크스에게 겨눕니다. 하지만 과량 투입한 심어의 영향으로 징크스는 순식간에 케이틀린을 기절시켜버립니다. 감정이 더욱더 격양된 징크스는 환청에 시달리다 풀려난 실코가 바이를 쏘려 하자 반사적으로 기관총을 실코에게 난사해버리는데요. 징크스는 바로 실코에게 달려가 미안하다 말하지만 안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엇을 준다 해도 절대 너를 내주지 않았을 거다. 울지 마라. 넌 완벽해. 실코는 끝까지 징크스를 아끼는 마음을 전하며 죽게 됩니다. 실코가 죽자 체념한 듯 징크스가 적힌 의자에 앉는 징크스. 징크스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마법공학 원석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실코가 징크스에게 계속 완성시키라고 했던 마법공학 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징크스가 사용하는 초강력, 초토화 로켓이었습니다. 그 시각 필드 오버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자원과의 평화 조약이 통과되고 있었는데 만장일치가 되는 찰나 멜의 뒷창문에서 징크스가 쏜 로켓이 날아오며 아케인 시즌 1이 끝이 나게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6년에 걸쳐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아케인 시즌 1. 넷플릭스에서도 1회부터 3회 공개 당시 오징어 게임을 누르며 1위에 등극하며 작품상을 인정받았는데요. 라이엇 공식 생방송에서 아케인2에 대한 예고가 나오며 계속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개될 아케인 시즌2를 기대하며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